집은 사라지고 땅은 남는다. 하지만 그 땅에서 기르는 것이 달라진다. 2019년 러시아 볼고그라드의 허름한 아파트 한 켠에서 당시 23살이던 보리스 키프리아노비치가 종이 한 장을 꺼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커다란 건물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의 창문마다 빛이 아니라 어둠이 채워져 있었고 건물 옆에는 작은 기계팔이 밤새 벽돌을 쌓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그림 위에 한국어도 러시아어도 아닌 아무도 해독하지 못한 기호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나라의 가장 오래된 믿음이 가장 먼저 무너진다. 그 자리에 있던 연구자는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지도를 꺼내 동북아시아의 작은 반도를 짚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흔들었어요. 슬프다는 듯이.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반도가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지를. 그러나 그날 이후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세상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로봇이 벽돌을 쌓고 기계가 설계 도면을 그리고 인공지능이 건물의 구조를 밤사이에 계산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보리스 키프리아노비치의 이름이 다시 사람들의 입에 오르기 시작했죠. 그가 그 그림을 그렸을 때 우리는 비웃었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웃지 않습니다. 그 연구자의 말이 인터넷에 퍼진 건 2026년의 일이었습니다. 보리스 키프리아노비치, 1996년 1월 11일 러시아 볼고그라드 인근의 조용한 마을에서 태어난 이 소녀는 세상에 나오는 순간부터 달랐습니다. 아기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크게 뜨고 주위를 둘러보았죠. 의사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어머니는 훗날 이렇게 회고합니다. 그 아이의 눈은 아기의 눈이 아니었어요. 무언가를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생후 4개월 만에 단어를 발음했고 8개월이 되자 문장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3살이 되기 전에 그는 태양계의 행성수와 각 행성의 위성 이름을 모두 말할 수 있었고 은하계 사진을 보여주면 이름을 댔습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그가 7살이 되던 해 볼고그라드 대학의 교수가 우연히 마을 캠핑을 왔다가 이 소년을 발견했습니다. 소년은 어른들 앞에서 1시간 반 동안 우주의 구조와 인류의 미래에 대해 쉬지 않고 말했습니다. 교수는 그 자리에서 넋을 잃었고 이후 러시아 일간지 프라우다에 기사를 썼습니다. 세상이 알기 시작한 건 그 기사부터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화성소년이라 불렀습니다. 그가 전생에 화성에 살았다고 주장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중요한 건 그의 주장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가 말한 것들이 하나씩 현실이 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2008년 그는 경고했습니다. 하나의 거대한 땅이 흔들리고 수만 명이 땅 속으로 사라진다. 당시 사람들은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그해 5월 중국 스촨성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8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지진 중 하나였죠.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우연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2011년 그는 또 말했습니다. 바다 너머의 나라에서 불과 물이 동시에 분노한다. 그리고 그 독은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는다. 3월 일본 동북부 해안을 거대한 지진이 강타했습니다. 쓰나미가 몰려들었고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은 대기 중으로 퍼져나갔고 그 독은 12년이 지난 지금도 바다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때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어쩌면 우연이라고. 그러나 2019년 그가 그린 그 그림 앞에서 우연이라는 말은 더 이상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그림 속의 기계팔이 건물을 쌓는 장면이 불과 몇 년 뒤 현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봇 건설 시스템, 3D 프린팅 건축 기술, 그리고 하룻밤 사이에 완성되는 콘크리트 구조물. 보리스 키프리아노비치는 그것을 이미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남긴 예언 중 가장 충격적인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재난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지진도 아니었고 홍수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 부동산 신화의 종말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방의 작은 나라에서 사람들이 가장 믿었던 것이 하루아침에 아무 가치도 없어진다. 그들은 그것이 영원히 오를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하늘에서 새로운 손이 내려와 그 믿음의 기둥을 뽑아버린다. 집, 아파트, 부동산, 대한민국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가장 안전하다고 믿어온 자산, 강남 아파트가 수십억을 넘어서도 사람들은 더 오를 것이라 믿었습니다. 서울 한강변 아파트는 곧 하늘을 향해 치솟는 신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 믿음이 이 나라를 움직였고 그 믿음 위에서 수백만 가정이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보리스 키프리야노비치는 그 믿음이 끝나는 날이 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2027년이라고 그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는 왜 하필 2027년이었을까요? 그것은 단지 숫자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기계가 사람의 일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기계가 사람의 집을 직접 짓기 시작하는 해입니다. 그날부터 콘크리트 한 장의 가치는 달라집니다. 처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과장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그 말은 섬뜩하리만큼 정확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3D 프린팅 건축 기술은 이미 현실입니다. 로봇팔이 24시간 쉬지 않고 콘크리트를 적층하며 건물을 완성하는 기술은 이미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사라집니다. 설계 비용이 급감합니다. 자재비 외에 건축 원가가 지금의 10분의 1로 줄어드는 시대가 도래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아파트 한 채를 짓는 비용이 지금의 수십분의 1로 내려간다면 지금 강남의 아파트가 수십억이라는 가격에 거래될 이유가 사라집니다. 보리스 키프리야노비치는 이 구조의 변화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집은 더 이상 금이 아닙니다. 집은 종이가 됩니다. 집의 가격은 그 안에 담긴 꿈의 가격이 아니라 기계가 찍어낸 원가의 가격으로 수렴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는 기술이 바꾸는 것이 단순히 건축 원가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땅의 가치도 다시 계산된다. 하지만 그 계산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진다. 도대체 무슨 뜻이었을까요?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또 다른 거대한 변화를 함께 봐야 합니다. 바로 인공지능과 데이터 센터의 폭발적 팽창입니다. 인공지능은 전기를 먹습니다. 엄청난 양의 전기를 한 개의 대형 데이터 센터가 소비하는 전력은 중소도시 하나와 맞먹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 센터들이 전 세계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후죽순으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데이터 센터를 어디에 세울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막대한 전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곳, 넓은 땅이 있는 곳, 냉각을 위한 물이 있는 곳, 그리고 접근성이 좋은 곳, 이 조건들을 충족하는 곳은 강남이 아닙니다. 판교가 아닙니다. 지하철역 앞도 아닙니다. 보리스 키프리야노비치는 이미 이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했습니다. 새로운 왕의 땅은 과거의 왕의 땅과 다릅니다. 새로운 왕의 땅은 빛나는 빗줄기가 흐르는 곳에 있습니다. 그 빗줄기를 가진 자가 미래의 땅을 지배합니다. 빗줄기, 그것은 전력망이었습니다. 대용량의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인프라가 깔린 곳. 그곳이 바로 미래의 가장 값비싼 땅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에서 그 조건을 갖춘 곳은 어디일까요? 사람들이 전혀 주목하지 않았던 곳들입니다. 전라남도 해남의 광활한 들판, 새만금의 넓은 간척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인근의 텅 빈 토지들. 보리스 키프리야노비치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버려진 땅이 부활하고 화려한 땅은 조용히 식어간다. 사람들은
그 변화가 오기 전날 밤까지 화려한 땅을 믿는다. 화려한 땅을 믿는다. 그 말이 지금 이 순간 얼마나 섬뜩하게 들립니까? 강남 아파트, 반포, 레미안, 은마 아파트, 한강뷰가 보이는 수십억짜리 콘크리트 덩어리들. 그것들을 대한민국 사람들은 불패라 불렀습니다. 오르고 또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은 30년을 넘어서 이제 종교에 가까워졌습니다. 아파트를 사지 않으면 벼락거지가 된다는 말이 공공연히 퍼졌고 영끌이라는 단어가 일상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리스 키프리아노비치는 말합니다. 종교가 된 믿음은 흔들리는 순간 가장 크게 무너집니다. 그는 두 개의 힘이 동시에 작용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기술입니다. 로봇과 3D 프린팅이 건물을 기계가 만드는 공산품으로 바꾸는 힘. 또 하나는 인구입니다. 그 나라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집이 넘쳐나기 시작하는 날, 그 집은 더 이상 귀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낮습니다. 0.7명대. 이 숫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20에서 30년 뒤에는 사람들이 살 집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공급은 기술혁명으로 폭발하고 수요는 인구 감소로 쪼그라드는 이 두 힘이 동시에 부동산 시장을 향해 돌진하는 겁니다. 보리스 키프리아노비치는 이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개의 바람이 동시에 불어옵니다. 하나는 기술이라는 이름의 북풍이고 하나는 빈요람이라는 이름의 남풍입니다. 그 두 바람이 만나는 지점에서 탑이 무너집니다. 탑. 그것은 바로 부동산 불패라는 이름의 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더 깊은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가 말한 것은 단순한 부동산 가격의 하락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변화가 대한민국의 정체성 자체를 뒤흔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에서 부동산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삶의 목표였고 노후의 보장이었으며 세대를 잇는 유산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흔들릴 때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요?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보리스 키프리아노비치는 그 질문 앞에 잠시 침묵했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땅이 필요합니다. 그 땅은 발로 밟는 땅이 아니라 생각이 흐르는 땅입니다. 생각이 흐르는 땅.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기술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이었습니다. 데이터였습니다. 보리스 키프리아노비치는 부동산의 몰락을 예언하면서 동시에 그 빈자리를 채울 새로운 부의 원천을 가리켰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집을 잃은 자들이 두려워할 때 기계의 언어를 이해하는 자들은 새로운 왕이 될 준비를 합니다. 기계의 언어, 인공지능, 그리고 그 인공지능이 만들어낼 새로운 경제 생태계.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보리스 키프리아노비치의 예언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계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될 때 기계가 할 수 없는 것이 오히려 가장 귀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많이 가진 나라가 바로 그 나라입니다. 그 나라. 그는 지도를 꺼내 다시 그 반도를 짚었습니다.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전해도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수십 년의 현장 경험에서 나온 손의 감각입니다. 노련한 기술자의 눈에 담긴 직관입니다. 수천 번의 실패와 성공이 쌓여 만들어진 몸의 기억입니다. 보리스 키프리아노비치는 말했습니다. 젊은이가 일을 잃을 때 일을 너무 오래 한 늙은이가 새로운 스승이 됩니다. 기계는 기억을 흉내낼 수 있지만 살아낸 시간을 흉내낼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르신들, 자동차 공장에서 40년을 일한 기능장, 반도체 공정에서 30년을 버텨온 엔지니어, 조선소의 용접 명장들. 그들의 손끝에 담긴 기술은 어떤 데이터베이스에도 완전히 담기지 않습니다. 어떤 알고리즘도 그 깊이를 완전히 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보리스 키프리아노비치의 예언은 바로 이 지점에서 가장 놀라운 말을 합니다. 그 나라의 늙은 장인들이 기계에게 기술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기계는 온 세상으로 퍼져나갑니다. 그 순간부터 그 나라는 세상에서 유일한 나라가 됩니다. 기계를 만든 나라가 아니라 기계를 가르친 나라가 됩니다. 기계를 가르친 나라,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사람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로봇 공학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가 바로 현장 지식을 기계에게 전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로봇이 노련한 용접공처럼 미묘한 열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기계가 반도체 공정에서 숙련공의 직관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 답이 바로 어르신들의 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압축 성장을 통해 그 기술을 몸에 새긴 장인들이 있습니다. 보리스 키프리아노비치는 그것을 이미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이야기는 한 가지 전제 아래에서만 실현됩니다. 그 전제가 무엇인지 보리스 키프리아노비치는 명확히 말했습니다. 변화의 바람이 부는 방향을 읽는 자만이 새로운 땅에 설 수 있습니다. 방향을 읽지 못한 자는 과거의 땅 위에 서서 그 땅과 함께 가라앉습니다. 변화의 방향을 읽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읽지 못한 자들에 대한 경고가 바로 이 예언의 핵심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수십억 원의 빚을 지고 강남 아파트를 붙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역세권이라는 신화를 믿으며 낡은 기준으로 땅의 가치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기술이 만들어내는 변화의 파도가 자신의 발 아래까지 밀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보리스 키프리아노비치는 바로 그 사람들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집 안에 있어서 집 밖의 하늘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집 안에서 집 밖의 하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것이 오늘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보리스 키프리아노비치는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예언자는 결코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는 질문을 남길 뿐이죠. 하지만 그가 남긴 조각들을 모아보면 하나의 윤곽이 드러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미래의 부자가 되는 것은 무엇을 가지느냐가 아니라 무엇에 올라타느냐의 문제입니다. 무엇에 올라타느냐? 그것은 기술의 흐름입니다.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새로운 생산의 물결입니다. 로봇이 노동을 대체하는 시대가 오면 그 로봇이 만들어낸 가치를 나눠 갖는 자가 새로운 부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식의 형태일 수도 있고 기술 지분의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낡은 콘크리트 덩어리를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보리스 키프리아노비치는 또 다른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은 그가 2020년 한 연구자와의 만남에서 남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동이 없어지면 가난도 없어집니다. 하지만 그 전환의 시간 동안 가장 큰 고통이 옵니다. 그 고통을 버틴 자만이 풍요를 누립니다. 전환의 시간,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입니다. 인공지능이 직업을 빼앗기 시작하고 로봇이 공장을 채우기 시작하고 3D 프린터가 집을 찍어내기 시작하는 이 시간, 그것은 동시에 엄청난 기회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준비된 자에게만 그 기회가 열립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보리스 키프리아노비치가 남긴 그림으로 돌아가 봅시다. 기계팔이 밤새 벽돌을 쌓는 건물 옆에 빛이 꺼진 창문들, 그리고 그 건물 위로 떠오르는 하나의 별. 그는 그 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는 하늘에서 단 하나의 별이 더 밝게 빛납니다. 그것은 새벽별입니다. 새벽은 가장 어두운 시간 뒤에 옵니다. 새벽별, 그것은 절망 속에서 먼저 준비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신호였습니다. 이 예언이 무서운 이유는
단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무서운 이유는 이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조용히,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방식으로. 기술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기술은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기술은 그저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앞으로 나아가는 기술의 물살 앞에서 과거의 믿음을 붙든 채 서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는 역사가 항상 보여주었습니다. 보리스 키프리야노비치가 처음 세상에 알려진 것은 한 러시아 교수의 우연한 발견에서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예언들이 하나씩 현실이 되면서 그의 이름은 더 이상 신기한 화성소년이라는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스촨성 대지진, 동일본 대지진, 후쿠시마 오염수, 그가 경고했던 것들이 하나씩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가 가리킨 곳은 한국입니다. 그리고 그 손이 가리킨 것은 이 나라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바로 집입니다. 집은 사라지고 땅은 남는다. 하지만 그 땅에서 기르는 것이 달라진다. 처음 이 글의 서두에서 인용했던 그 말, 이제 이 말의 의미가 조금은 더 선명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집은 사라집니다. 콘크리트가 금처럼 여겨지던 시대는 끝납니다. 하지만 땅은 남습니다. 그 땅에서 무엇을 기르느냐가 중요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기를 것인지, 인공지능이 흐르는 인프라를 기를 것인지, 아니면 과거의 믿음을 기를 것인지, 그 선택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보리스 키프리야노비치는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변화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얼굴은 파괴이고 한 얼굴은 창조입니다. 파괴를 보고 두려움에 멈추는 자에게는 파괴만이 남습니다. 창조를 보고 앞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파괴를 보는 눈과 창조를 보는 눈, 우리는 지금 어느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2027년, 그 해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기술은 이미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로봇은 이미 건설 현장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미 설계 도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3D 프린팅 건물은 이미 세계 곳곳에서 완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이미 세계 최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보리스 키프리야노비치가 예고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과거의 탑을 붙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별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언은 답을 주지 않습니다. 예언은 질문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가 여러분의 미래를 만듭니다. 집은 사라지고 땅은 남는다. 하지만 그 땅에서 기르는 것이 달라진다. 보리스 키프리야노비치는 그 그림을 그리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이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모든 것을 말해줄 테니까요. 그리고 그 시간이 이제 우리 발 앞에 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거대한 전환의 문 앞에 서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은 오직 우리 자신입니다. 보리스 키프리야노비치는 문을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문을 여는 것은 예언자의 몫이 아니라 그 예언을 들은 사람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그것은 우리가 지금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2027년의 하늘은 지금과 다를 것입니다. 그 하늘 아래에서 어떤 땅 위에 서 있을지, 그것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의미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이 채널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